매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12월 25일은 중요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축제입니다. 기독교의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기리는 크리스마스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주기와 칠면조 요리를 즐기는 시간으로도 여겨집니다. 이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생명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구의 평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에서는 사람들이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볼 것입니다. 끔찍한 갈등과 심한 불화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적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공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유명한 것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크리스마스 충돌의 모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도덕성은 아니지만 충돌의 모음입니다. 이 이벤트들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며 특히 이번 혼란스러운 크리스마스에 더욱 그렇습니다. 보다 더 메리 크리스마스 전쟁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776년 12월 25일) 죽은 밤중에 미국 혁명의 군대는 가장 기념비적인 승리 중 하나를 달성했습니다. 추워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절실히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워싱턴은 가장 심한 겨울 날씨 동안 병사들에게 얼어붙은 델라웨어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의 6,000명의 대륙군 중 2,800명만이 이를 해내었는데 이는 그가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것이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워싱턴은 트렌턴 타운에 주둔 중인 영국 왕실의 독일 용병 해세인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들 젖은 상태로 떨며 공격하는 사람들은 추운 비를 맞으며 밤새 행진하였고 새벽에 목표 지점에 도착하여 아직 졸음이 덜 깬 해세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륙군은 축제에 흥분해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적들을 짧고 치열한 충돌에서 압도했습니다. 8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워싱턴과 그의 군대는 승리하였습니다. 인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는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독립을 위한 원인에 다른 사람들을 고무하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애국자들이 원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1915년 15월) 독일 제8군이 레가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전진을 멈추고 요새화를 시작하여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이에는 베어넷 나무로 만든 30km 길이의 거대한 벽이 포함되었습니다. 바늘로 깎인 이 거대한 요새는 분명히 크리스마스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1916년 겨울, 신선한 소나무 향기가 독일인들의 코를 취하게 하고 12월의 추위가 한때는 통과할 수 없었던 늪을 얼리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보내온 선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러시아 황제의 라트비아 병사들은 기회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침략자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23일부터 라트비아 소총수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흰색 겨울 위장과 폭설을 이용하여 전진을 가린 이 부대는 철조망 장애물을 뚫고 레이가르군의 최전선까지 진출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발각을 피해 시간이나 며칠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각난 독일군으로부터 동상이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기와 강인함은 라트비아 사람들 사이에서 배분되지 않은 소수의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약 4만 명의 러시아와 라트비아 병력이 2만 5천 명의 독일 병력을 공격하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것이 가장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12월 25일 아침 제3 및 제7 라트비아 소총연대와 함께 저13 시베리아 연대가 기관총 언덕이라 알려진 독일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언덕은 크리스마스 날 동안 깨끗한 흰색에서 밝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라트비아인, 러시아인, 독일인 모두가 잔인한 손실을 겪었지만
몇 시간의 싸움 끝에 위치가 부분적으로 포위되어 독일군이 후퇴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후퇴하며 약 1000명의 병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앞으로의 얼어붙은 주 동안 더 많은 싸움이 발생했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전투로 알려진 이곳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독일의 저항에 의한 실패한 방역에서 약 10,000명의 러시아인과 라트비아인이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1년 이상 두 군대를 분리시킨 놀라운 독일의 요새와 그것의 붕괴로 이어진 양측의 남자들의 놀라운 희생. 베트남 미국 전쟁에서는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1972년의 크리스마스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했으며 공산주의의 북쪽과 친미적인 남쪽 사이의 갈등을 종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전쟁은 양측의 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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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972년 논의 정체 때 닉슨 행정부는 갈등 유지 의지를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쟁에 대한 대중의 반대 의견이 이렇게 많을 때 미국인의 생명을 잃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중 공격인 라인베커 이 작전이 구상되었습니다. 부분들.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이 작전은 대규모 B-52 스트라토포트리스 항공기 약 200대가 12일 동안 연속으로 폭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약 32,000kg의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이 대대는 12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죽음과 파괴를 쏟아내며 약 15,000톤의 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규모로, 다음으로는 3대씩 이 거대한 항공기들은 하노이 상공 수천 미터를 울려대며 날아다녔고, 그 후에는 그들의 치명적인 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높은 곳에 있음에도 B-52의 전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10살 여성은 지나가는 폭격기 소리를 묘사했습니다. 인용, 그들이 멀리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위협적으로 가까워지며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 이유는 아프게도 명확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시의 전체 지구가 땅에 평탄화되었습니다. 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피소와 대공 방어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그래도 생명의 손실은 크게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약 1,600명이 공습 동안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독립적인 당국은 실제 숫자가 더 높다고 믿습니다. 40년대에 사용된 종류의 화염폭탄이 사용되었다면 파괴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요? 국제적인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북베트남의 동맹국인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크리스마스 폭격을 비난했지만 그들 또한 미국의 동맹과 나토 멤버들도 그랬습니다. 스웨덴의 총리는 특히 폭격 캠페인을 비난하면서 나치와 소비에트의 잔혹 행위를 나열한 후 인용하면 이제 그 목록에 또 다른 이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972년 하노이 크리스마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교는 불균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파리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북쪽이 남쪽에게 전혀 양보하지 않았을 때 미국 대표단은 남베트남에게 어쨌든 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합의는 크리스마스 폭격 이전의 합의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밝은 쇼핑 지구, 강력한 조명,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스코트, 브라스 밴드, 그리고 높이 솟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포함한 동상광장의 화려한 인수인계인 윈터페스트로 유명한 홍콩에서의 크리스마스는 항상 매우 기억에 남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1941년 홍콩은 모든 잘못된 이유로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41년 겨울에 홍콩이 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 해군이 미국의 펄하버 해군 기지를 공격한 그 아침, 일본 제국은 또한 미국의 펄하버 해군 기지에 동등하거나 아마도 더 많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의 홍콩 식민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약 14,000명의 영국, 인도, 중국 병사들과 3만 명의 일본 병사들이 맞붙은 홍콩 전투는 17일간의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12월 8일 일본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투 경험이 있는 연합군은 영국군을 4대 1로 압도하며 펄하버의 일본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홍콩은 오래전부터 경제적 자산으로 보였지만 전략적 책임으로 보였으며 윈스턴 처칠은 1941년 4월에 홍콩이 방어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있었습니다. 총이 제작되었으며 홍콩 시티 북쪽에는 진드링커스 라인이라는 요새화선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12월 11일까지는 영국 제국의 병력들이 영국 군대의 제국 파괴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영국 제국은 지속적인 일본의 압박에 따라 도시 자체로 후퇴하였습니다. 일본은 매일 취약한 도시를 항공기와 대포로 폭격하면서 최종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18일 밤에 2개의 대대가 홍콩 섬의 북부에 상륙하여 해변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각 거리마다 싸움이 벌어지며 피로 물든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는 전투가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홍콩의 북해안, 남부, 중앙 언덕을 점령했습니다. 세 개의 전선에서 분산되어 밀려나자 영국은 결국 항복에 동의하였습니다. 2번의 항복 거부 후에 멜트비 중장은 아직도 남아있는 웅장한 건물인 페닌슈라 호텔에서 일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촛불 아래 일본 장교들과의 회의에서 그는 공식적으로 항복하는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문서는 12월 25일에 날짜가 찍혀 있었고 이는 일본이 홍콩에서 영국을 이긴 것을 공식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항복은 홍콩 주민들에게 영원히 블랙 크리스마스로 알려질 것입니다. 영국 제국의 약 2,000명의 병사들이 사망하였고 10,000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일본은 2,000명의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거의 4년 동안 홍콩을 점령하였고 이 자유로운 무역 도시와 서쪽을 향한 도시에 대한 애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홍콩의 인구는 16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일본이 자원 부족과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을 중국 본토로 추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941년 12월 25일에 시작된 이 일은 홍콩을 떠난 영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블랙 크리스마스. 그리고 거기에는 크리스마스 충돌의 모음이 있습니다. 과거 크리스마스의 4가지 비극적인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과 반응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원해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